폴이 손에 쥐고 나를 향해 들어올린 것, 바로 민트 컬러의 작은 상자를 열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자 나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폴과 나는 일찍 침대에 몸을 눕혔다. 방으로 돌아와서 각자 샤워를 했고 미슐랭 음식에 대한 소회를 두서없이 주고받았으며 그 어떤 날선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후였다. 우리 사이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지만 폴과 나는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나는 평소 자던 버릇 그대로 옆으로 누웠고 폴도 집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내 등 뒤에 바짝 붙어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폴이 잠에 빠져들고 고른 숨을 내쉬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폴도 나도 금방 잠들 수가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고 서로가 잠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안다는 걸 내색하지 않았다. 폴의 뜨거운 가슴과 그 안에서 기운차게 뛰는 심장이 내 등을 툭툭 치는 게 느껴질 만큼 폴은 나를 더 힘주어 안았다. 이처럼 애틋하게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내게 미처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체 뭘까? 나는 폴의 입김이 닿은 목덜미에 소소하게 돋는 직감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은 너무 길었고 어젯밤 아찔한 황홀감에 잠을 잊었던 우리는 이제 여기에 없었다. 폴은 침대에 없었다. 누군가 툭 건드린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옅은 잠에서 빠져나온 후 내가 발견한 건 이미 식어버린 폴의 자리와 폴이 입었던 옷가지들 뿐이었다. 아침 8시를 넘기지 않은 이른 시간이어서 나는 다시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물에 젖은 것처럼 무거운 몸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침이면 늘 챙겨 마시는 커피를 내려볼까 해서 거실로 갔더니 커피 머신에 붙어있는 메모지가 보였다. 뛰고 올게. 커피 생각 간절하겠지만 커피 대신 차 마셔. 카페인 없는 걸로 시켜놨어. 사랑해. 하단에 호텔 이름이 인쇄된 메모지에 꾹꾹 눌러 쓴 폴의 글씨를 보고 거실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티포트와 찻잔과 몇 가지 티백 그리고 스콘이 세팅돼 있는 게 보였다. 커피 생각을 아예 놓아버릴 수가 없어서 나는 실망 가득한 한숨을 뱉으며 전기포트에 물을 담고 스위치 온 버튼을 누른 후 테이블 앞에 앉았다. 앉아서 보니 티포트에 메모가 또 붙어 있었다. 스콘 먹고 있어? 아침에 맛있는 거 먹자. 사랑해. 나는 바글바글 끓인 물을 티포트에 옮겨 담고 티백을 넣은 잔에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다. 무슨 차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달큰하고 상큼한 향이 풍성하게 올라와 퍼지기 시작했다. 차가 우려지는 동안 스콘을 갈라서 크림과 잼을 함께 발랐다. 졸음에 겨워서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차 향과 스콘의 버터 향은 서서히 잠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선우 씨와 함께 있었으면. 나는 폴이 뭘 하러 나갔는지 알고 있고 그가 나를 잊지 않고 챙겼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리움이 솟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스콘과 함께 차를 마신 후 나는 폴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가 벗어놓은 옷가지를 옷장에 걸어둔 옷들과 함께 정리할 마음을 먹었다. 아침을 먹고 곧 공항으로 떠나야 하는데 아직 짐 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옷장에서 어제 폴이 입었던 수트를 꺼내어 가방에 넣으려다
나는 문득 폴의 옷을 품에 안았다. 폴의 옷에는 너무 당연하게도 폴의 냄새가 났다. 폴이 쓰는 화장품과 약하게 뿌리는 향수, 그리고 이유 없이 나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의 옅은 땀 냄새까지. 2박 3일 일정에 폴은 편한 옷과 캐주얼 한 벌, 수트만 3벌을 챙겨왔다. 왜 덥고 습한 나라에 가는데 잘 입지도 않던 수트를 이토록 많이 챙기고 또 입는 건지 나는 묻지 않았다. 어젯밤 레스토랑에 갈 때만 해도 혹시 이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수트에 넥타이까지 챙긴 것일까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홍콩에서 폴에게는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이다. 수트가 필요한, 넥타이까지 매야만 했던, 격식을 필요로 하는 내가 모르는 다른 일정이. 폴은 땀이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왔다. 내가 차를 마셨는지 속은 채웠는지 확인을 하더니 바로 욕실로 들어갔는데 나는 그 사이 바로 식당으로 갈 수 있도록 옷을 챙겨 입었다. 식당에 가서는 과일과 요거트 정도만 더 먹었고 복잡한 홍콩 거리를 한참 뛰고 온 폴은 식욕이 왕성했다. 우리는 전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소소한 얘기를 나누다가 웃고 친근하게 서로의 몸을 안고 어루만지는 보통의 연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폴의 마음속에 어딘지 모르는 껄끄러움이 덜그덕거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폴 역시 내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짐과 호텔방이 미리 도착해 있던 선물들까지 다 챙겨서 홍콩 공항에 도착하자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집에 도착하면 폴이 감추고 있던 사실을 모두 말해줄 것 같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자기야, 나 잠깐 화장실 좀. 우리가 인천공항을 출국할 때 했던 것처럼 홍콩 공항에서도 비슷한 체크인 절차를 반복하려던 참에 아침에 먹은 게 부담스러웠는지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홍콩의 날씨가 소화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분명했고 나는 속을 개워내어야 할까 걱정하며 화장실에 들르겠다고 폴을 불렀는데 그가 이상했다. 못 박힌 듯 꼼짝 않고 서서 어딘가 먼 데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분명한 모양새였다. 내가 폴의 팔을 살짝 잡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화들짝 놀라며 나를 돌아보았다. 아, 자기야, 왜? 자기 뭘 보고 있어? 괜찮아? 나는 속이 울렁거리던 것도 있고 폴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는 사실에만 신경이 쏠렸다. 그게 폴이 식은땀이라도 흘릴 것처럼 고심해서 할 말을 끄집어내려는 때에 폴의 뒤로 웬 여자가 다가왔다. 오빠? 선우 오빠? 폴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재빨리 여자 쪽으로 돌아섰다. 오랜만이네. 여자가 높은 음성으로 인사하며 폴에게 손을 내밀었다. 폴은 슬쩍 내 눈치를 살피다가 마지못한 듯 여자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으며 대꾸했다. 그래, 오랜만이다. 여행 온 거야? 나도 우리 신랑하고 쇼핑 좀 할까 하고 온 거야. 폴은 여자 뒤로 멀찍이 서 있는 남자에게 눈을 잠깐 돌렸다가 다시 여자를 보았다. 그래, 결혼해서 잘 산다는 소식은 들었어. 좋아 보이네. 폴의 음성과 말투는 그 말의 내용과는 달리 약간 화가 난 것처럼 무뚝뚝했다. 누구? 여자는 슬며시 흘기듯 시선을 내게로 옮기면서 물었다.
내 여자친구야. 폴이 내 허리에 팔을 감아 나를 살짝 끌어당겼다. 내 허리를 감싸 안은 폴의 손을 본 여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결혼은 아직 안 했나 보네? 아직. 딱딱하던 폴의 목소리에 기운이 빠진 것 같았는데 나는 여자의 입술 한쪽 끝이 말리듯 올라가는 걸 보았다. 그치, 오빠는 그런 사람이었지. 결혼은 무슨? 비아냥 혹은 묵은 감정의 흔적이 엿보이는 말투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대체 이 여자가 누군지 당장은 알 수 없었지만 폴이 여자를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모를 수는 없었다. 야!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를 향해서 무례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다. 미간에 주름이 잔뜩 잡혔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선 모습에서 어딘지 벼르고 있다는 인상도 받았다. 여자는 크게 당황한 기색으로 남편과 폴을 번갈아 보다가 내 쪽으로 눈을 돌려 말없이 나를 쏘아보았다. 야, 너 뭐 하냐고! 남자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자 여자는 눈을 질끈 감으며 목을 움츠렸다. 여자는 폴에게 다가왔을 때와는 달리 인사도 남기지 않고 남편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돌아온 아내를 본 남자는 잔뜩 얼굴을 구기고는 자신의 짐을 챙겨 자리를 떴고 여자는 뒤에 남겨진 거대한 가방을 끌며 그의 뒤를 따랐다. 여행의 기억이 좋지 않았던 걸까? 홍콩의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싸움이라도 한 걸까? 금방이라도 서로를 상처내자고 달려들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안개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이 떠나자 나는 폴의 옆얼굴을 올려다보았는데 폴은 여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는데도 여자가 사라진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차마 누구냐고 묻지 못하고 섰는데 내 허리를 감은 그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우리는 내내 침울했다. 1등석은 여전히 쾌적하고 친절했고 비행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편안하기만 했지만 우리의 침울함을 지워줄 만큼은 아니었다. 우리는 소곤소곤 별것 아닌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폴의 마음은 여기가 아닌 어디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홍콩에서 폴과 함께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것이 모두 꿈처럼 느껴져서 몽롱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진짜 꿈을 꾼 게 아닐까? 내 손을 잡고 서 있는 남자 역시 내 꿈의 일부인 것은 아닐까? 우리의 짐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자 내 손을 놓은 폴이 짐을 들어 내려놓고 내게 이제 가자는 눈짓을 했다. 폴의 표정이 여전히 편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게 홍콩 공항에서 여자를 만났을 때의 무뚝뚝함인지 그저 피로를 견딜 수 없어서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나는 답답하기만 했다. 나는 터덜거리며 앞서가는 폴을 따라 우리와 같은 입국자들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인파를 향해 나갔다. 여행의 피로와 어딘가 조금씩 어긋났던 상황들이 준 모호함이 몸과 마음을 모두 지배한 탓에